여왕은 아름다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꿈꾸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검은 머리에 백설공주의 피부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여왕은 곧 죽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고 1년 후 새로운 여왕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화가 났습니다. 여자는 마법의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에 대한 그녀의 반선에 감탄하고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까? 거울은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여왕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여자는 행복으로 빛났다. 백설공주는 자랐고 매년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거울에 말하면서 여왕은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지만 백설공주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충실한 하인에게 공주를 뚫을 수 없는 덤불로 이끌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여왕을 위해서도 달콤한 소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어두운 숲으로 데려와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으로 돌아와 여왕에게 그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주는 모든 종류의 숲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숲을 헤매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해서 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공주는 우연히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들어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테이블은 7인용으로 침실에는 7개의 유아용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이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백설공주는 여기에 7명의 작은 사람이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 끝에 그녀는 침대 중 하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7 난장이는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크게 놀랐다. 잠자는 백설공주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드워프들은 그녀를 잠들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다. 백설공주가 일어나서 7 난장이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에게 애정이 있었고 소녀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백설공주를 좋아했고 난쟁이들은 그녀를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리, 씻기 및 청소와 같은 집을 돌보는데 동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난쟁이들은 산으로 가서 금과 보석을 채취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그녀가 사악한 계모를 두려워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여왕은 평소와 같이 비밀실로 가서 마법의 거울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거울은 갑자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집에 있는 놈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여왕은 매우 화가 나서 백설공주를 직접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실로 가서 독이 있는 사과를 요리했습니다. 겉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누군가 한 조각만 먹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과가 준비되자 여왕은 늙은 상인이 되어 난장이의 집에 왔습니다. 달콤한 노파를 보며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노파는 그 소녀를 잘 익은 사과로 대하고 이 사과를 먹으면 영원히 젊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백설공주는 그녀를 믿었고 사과를 물자마자 죽어 숨을 멈췄습니다. 만족스러운 여왕은 궁전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드워프들은 퇴근하고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큰 소리로 흐느끼고 애통해 근처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잘생긴 왕자가 그들의 외침을 들었다. 모든 동물을 두려워하는 어떤 종류의 울부짖음이 그에게 흥미로워졌습니다. 왕자가 난장이의 집을 발견했을 때 백설공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어린 왕자가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백설공주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드워프들에게 그녀를 데리고 성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드워프들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자는 하인에게 공주를 어깨에 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안고 있을 때 하인들이 덤불을 우연히 발견하고 뇌진탕으로 백설공주의 입에서 독사과 한 조각이 떨어져 깨어났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고 그 소녀도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괴물을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이제 길고 행복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노로 여왕은 마법의 거울을 깨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디였습니다. 하이디의 부모는 죽었고 디트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그 소녀를 할아버지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산속의 작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한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소녀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투스의 할아버지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그는 손녀에게 매우 만족했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위해 다락방에 작은 방을 마련했습니다. 하이디는 첫눈에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산에서의 멋진 삶이 그녀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도착 다음 날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거대한 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유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언덕에서 개를 걷다가 초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베드로 목자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친구가 되었고 피터는 하이디를 데리고 산에서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난치는 하이디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다. 동시에 그녀는 할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모든 일에서 그녀는 집 주변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빵을 굽는 것입니다. 하이디는 그것을 피터의 엄마에게 가져왔고 그녀는 차례로 소녀에게 신선한 염소 우유를 주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피터는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따라서 디트 이모는 소녀를 도시로 데려가 퇴근 후 집에서 가르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아투스의 할아버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여전히 손녀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디도 매우 화가 났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그녀를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이모는 소녀를 크고 아름다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디는 클라라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겪은 사고로 인해 걸을 수 없었고 의자에서 움직였습니다. 앤트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클레러와 함께하기 위해 하이디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소녀들은 잘 지내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익숙해진 소녀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그녀에게 매우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산과 할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황금 세장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디트 이모는 조카가 슬퍼하는 이유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 후 클라라는 하이디에 왔습니다. 그녀는 피터를 만났고 아이들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많이 걸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피터는 하이디가 다시 클라라와 함께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에서 던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없었고 신선한 산 공기 덕분에 클라라는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전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디트 이모는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행동을 매우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에서 던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소녀들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우정은 평생 보존되었습니다.